각종 봄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을 꼽자면 단연 벚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벚꽃 보러 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들에게 가장 외로운 시기가 또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꽃잎이 휘날리는 이맘때 마음이 설레고 또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벚꽃을 보며 두근거리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와, 지금 교수님 뒤편에 막 흩날리는 벚꽃잎을 아, 보니까 그런가요? 스튜디오에 봄이 왔구나 싶은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벚꽃 보러 경주에 다녀왔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혹시 네. 교수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좀 특별하게 다녀오진 못하고요. 오며 가며 이렇게 잠깐씩 보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벚꽃이나 목련 이런 게 다 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제대로 꽃 구경은 못 즐기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럼 봄 분위기 한껏 즐겨볼 겸 노래 몇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봄만 되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한다는 봄 시즌송들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 노래는 로이킴의 봄봄봄이네요. 네. 잠깐 반주만 들어보실래요? 나오는데도 너무 좋아요. 네. 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진짜 봄이랑 잘 어울리죠.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네, 또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때 향기 그대로 이 노래는 뭐죠? K-윌의 러브 불렀어. 예.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사랑하고 싶어져요. 네. 네. 두 번째 곡도 들어봤고 세 번째 곡 들어보죠. 제일 유명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전주만 노래가 들어도.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정말 봄만 되면 빠지지 않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까지 세 가지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 세 노래 저도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요즘 봄이니까 유독 즐겨 듣고 길거리에도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봄 되면 이 노래가 나올 거라고. 네. 아마 특히 그 벚꽃 엔딩 그 노래가 대단히 많이 들린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봄마다 다시 살아온다고 해서 벚꽃 좀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렇게 저작가에게는 매년 음원료를 잘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벚꽃 연금이라는 말도 맞아요. 들린 것 벚꽃 같아요. 연금 받는다고 하죠. 네. 뭔가 하여튼 뭔가 자극하는 설레임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지금 뭔가 벚꽃을 보거나 봄꽃을 봤을 때 설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뭐 나비도 아니고 벌도 아닌데 왜 꽃을 보면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일단 꽃을 받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첫 번째 보이는 게 되게 이렇게 환하게 웃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꽃 같은 걸 받으면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진짜 미소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뒤센 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의 신경심리학자인 기욤 뒤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진짜 웃으려면 눈 근처에 근육이 웃어야 돼요. 눈웃음이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일부러 미소를 짓게 되면 입 근처만 이렇게 웃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눈을 활짝 이렇게 웃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활짝 웃고 있나요? 그런가요? 네. 비센 미소 맞네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꽃을 받으면 네. 그런 미소를 짓게 된대요. 네. 저는 교수님을 봤는데도 활짝 웃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래요? 똑같은 제가 존재셔서. 꽃인가 보죠, 그러면. 네. 그리고 또 꽃과 심리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러커스 대학의 그 정서를 다루는 그 랩에 해비랜드 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은 꽃이 시각적 자극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것이 뇌의 화학 물질을 바꾼대요. 예.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나 행복감 같은 것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네. 발표했고요. 또 비슷한 결과가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꽃이 있는 조건과 꽃이 없는 조건, 이거를 두 개를 조건을 비교했을 때 피험자들이 꽃이 있는 조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그 에너지, 정서를 네. 많이 경험하고 우울이라든지 부정적인 정서는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타인에 대한 친절함이나 예. 또는 자비로움 이런 것들도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이렇게 참 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그런지 봄이 되면은 신혼부부들도 많이 탄생하고요. 네. 그리고 연인들도 사랑을 시작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외로운 솔로들에게 이 봄은 마냥 로맨틱한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4월이 잔인한 달이란 말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한 480명 정도 회원들 대상으로 네.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36%가 4월을, 그러니까 4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월이 사랑하기에 좋은 달이라고 한대요. 근데 특히 4월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재밌는데 첫 번째는 뭐든 시작하기 좋은 달로 느끼고요.
두 번째는 봄이라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차림도 되게 가벼워서 활동하기 좋아서 네. 함께 연애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기 좋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또 뭐 방금 그 노래도 들었지만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노래가 맞아요.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럴 그런 것도 수도 있을 있겠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걸까요? 글쎄요. 그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예. 그 나온 게시판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네. 봄이면 특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햇볕 자체가 더 많아서 그렇대요. 그럼 아무래도 나들이를 갈 확률이 더 많고 또 훨씬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하기 좋은 그때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있게 되면 좀 피곤해지고 졸리고 이런 건데 그렇군요. 그걸 억제하니까 조금 더 활동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네. 세 번째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킨대요. 세로토닌은 예전에 좋은 말씀하신 거죠. 행복 그렇죠.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또 관계에서 훨씬 관여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네. 하는데요. 뭐 그 외에도 감기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아, 예, 따뜻해지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꽃들도 만개하니까 말씀 나눈 것처럼. 아, 네, 이 그렇죠. 봄이라는 환경이 심리뿐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렘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벚꽃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성급하게 연애를 시작하는 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뭐 연애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너무 이게 이제 그 반복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분위기에 확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렇죠. 그런 금사빠라고 거요? 하던가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럴 경우는 이게 실제로 이게 그 시즌이 좋은 그 계절 자체가 주는 좋은 느낌하고 실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하고 이게 섞이게 돼서 오판을 하거나 또는 때로는 그 자기 감정을 과장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종의 분위기 효과의 오류. 그 분위기에 취해서 실제 판단 자체가 조금 더 그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로움이 기쁠 때는 사랑하지 마라. 아. 왜냐하면 사랑하면 더 외로워질 것이다. 어, 예, 그런 분위기에 명언이에요. 취해서 더 많이 의존하고 집착하고 하다 보면은 네. 사랑이 깨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아, 네. 참 그러면 이렇게 봄날에 분위기에 취해서 사랑을 시작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시작을 하면 좋겠죠. 예. 좋은데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이제 건강한 선택이 필요할 텐데 사랑에도 선택이 필요하듯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봤을 때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어느 이해해야 정도 하네요. 각자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쭉 자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틀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연애를 시작할 때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들하고 관계를 싹 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연애 시작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친구도 다 잃어버려요. 아, 맞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나와 다른 점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두어두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 자체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만난다는 네. 마음이 필요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사빠 쉽게 사랑에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기 그런 그 특성이 있다면 조금 그걸 의식하고 좀 신중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네. 정말 화사한 이 계절에 많은 분들이 좋은 그 연애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수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사랑을 시작해서 뭔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밀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밀당에도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하나만 포인트로 얘기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밀당을 하는 거 자체에 할 때 예. 뭐 가볍게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걸 할 때 물론 전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왔을 때도 그냥 바로 받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좀 센 다음에 받으면 천천히. 너무 막 기다린 듯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기술들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기술만 의존하게 되면 예. 나중에 가끔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되게 외로워져요. 맞아요. 네. 결국엔 진지한 사랑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참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이 지면 끝나버리는 한순간의 사랑보다는요. 벚꽃이 지면 오는 여름처럼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